자, 작년에 이제 나무를 심으신 분들이 올해 전정을 해야 됩니다. 샤인, 그죠? 샤인 전정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전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달라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내가 나무를 심었는데, 이건 올해 심으실 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밭에 나무 수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전정법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전정법에 대한 걸 알면 나무를 오래 키울 때 실수를 안 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내 밭에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라는 밭이 있어요. 이렇게 자라는 밭도 있습니다. 요거는 땅 힘이나 묘목 소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이렇게 맞는 재배법으로 관리하셔야 되고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렇게 맞는 재배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자라는 놈을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질소제비로 때려 넣고 뭐하고 해가지고 나무를 망쳐버리시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는 이렇게 부초가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부초를 받아서 한눈 전지를 해서 이듬해 수확을 해야 돼요. 나무가 센 나무니까. 약한 나무는 그냥 주지 전정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요쪽에서 봤던 사진은 어떻습니까? 요렇게 전진하시면 돼요. 그죠? 주지 전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주지에 있는 눈을 쓰는 거죠. 이렇게 아상 처리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캠벨 거봉 2년차 전정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지가 자라면서 뭐한다? 부초가 막 나왔잖아요. 그죠? 부초가 이렇게 막 나온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뭘 하셔야 된다? 올해 펼 눈이 작년에 이미 터버렸기 때문에 요 놈을 잘라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한눈 전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 전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눈 전지를 하시면 됩니다. 한눈 전지를. 그런데 내 밭에 이런 나무만 있고 이런 나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런 나무보다는 어떤 나무가 많다? 앞쪽에 이렇게 먼저 나온 부초들은 강해지고 뒤에 나온 것들은 약해서 성냥개비 같은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정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앞에 센 거는 한눈 전지하고 뒤에 약한 거는 주지 전정을 해버리죠. 그러면 올봄에 싹이 날 때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죠? 어떻게 난다? 한눈 전지한 거는 이파리가 5개, 6개 뻗어 나갈 때 한 나무 내에 주지 전정한 건 어떻습니까? 싹도 늦게 나고 잘 안 빠집니다. 신초가. 이게 속도가 더디다 보면 한 2번 말라 뒤져버리면 싹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굶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잘라서 여기서 또 켜야 돼요. 또 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별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나무별로 싹 한눈 전지를 하시든지 다 날리듯이 요 2개 결정하셔야 돼요. 2개. 이런 나무 어떡하란 말이고 눈이 예를 들어서 30개 나왔는데 20개는 세고 10개는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10개 중간에 약한 거 있어도 전부 다 뭐 하셔야 된다? 한눈 전지 다 하시라는 겁니다. 눈이 30개 나왔는데 10개는 세고 20개는 약하다. 그러면 그 나무는 수세가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뭐 한다? 10개 센 것도 뭐 하셔라? 싹 다 날리시라는 겁니다. 그죠? 애매한 거 15개는 시고 15개는 약해. 애매합니다. 그죠? 부자란 말이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는 절단전정을 권해드립니다. 절단전정. 강한 부분만 어떻게? 강한 부분만 쓰고 요 부분을 뭐 하시라? 절단전정 하시라. 어차피 여기에 과일 단다 못한다? 과일 못 달거든요. 요거 한 해 과일 못 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 부분이 약하게 나오면 이게 이듬해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안 강해져요. 수세가 강하지 않으면 샤인은 옳은 과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년차부터 나무를 키우실 때부터 빡빡하게 키우시되 강한 수세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키우셔야 된다. 이게 샤인마스켓을 나무를 1년, 2년생 수용을 구성하면서 키우는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 여기서 사단이 나면 2년 동안 굶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대로 수용이 형성이 안 된 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잘라서 요 앞에만 착과를 시키시고 착과시키면서 뭘 하셔라?
요거를 연장을 시키셔가지고 강하게 키워서 3년 차에는 여기도 한눈 전지를 해서 여기에다가도 착과를 시키셔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짧게 키우면서 내가 과일 달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세는 다 강하게. 요렇게 먹는 게 많이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나무를 4m 간격으로 심든 6m 간격으로 심든 어떻습니까? 그냥 쫙 빼죠. 보기 좋습니다. 그죠? 쫙 빼가지고 6m도 버거운데 거기서 뭘 한다? 적심 한 번도 없이 뭐 합니까? 8m까지 그냥 바닥에 축 늘어뜨리죠. 그죠? 나무 키울 때. 그런 다음에 뭐 한다? 요 대공이 좀 굵어졌다. 주지 부위에 대공이 좀 굵어졌다 싶으면 그때 뭘 한다? 적심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한다? 이듬해에 싹 틀 때 빈눈이 많이 생겨버려요. 빈눈이 많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m를 뺄 필요가 없어요. 왜냐? 6m 과일을 다 안 달 거기 때문에 6m 빼버리면 그 사이에 분명히 수세가 약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세가 약한 부분이 수세가 안 세지기 때문에 짧게 끊어 키우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아이고야, 근데 나는 뭐 일손도 바쁘고 도저히 다시 나무 못 키우겠다. 그냥 이래 가야 되겠다.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난 그냥 이래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거. 뭘 하셔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 진짜 잘라낸다.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현장에 가보면 여기는 센데 중간에는 약하다가 끝까지 약하면 좋은데 뭐 한다? 또 끝에 두세 개 또 쓰거든 또. 이거 과일 달 수 있는데 이거. 여기에서 과일을 달아버리는 순간 이거 망하는 겁니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키웠는데 난 손도 안 가고 해서 다시 뭐 연장시키고 그럼 뭐 한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요것도 미련 없이 뭐 하시라? 미련 없이 날려버리셔라. 요것도 미련 없이 날려버리셔라. 그래가지고 뭘 해라? 아예 끝에 과일을 달 생각을 하지 마시라. 과일이 한 개라도 달리면 무너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과일을 안 달면 그나마 좀 살아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는 저는 뭘 권해드린다? 어차피 과일 안 달 거 절단 전정을 해서 강하게 끊어 키우셔라.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무를 심어서 올해 현재 가서 밭에 가서 전지를 하셔야 될 분들 나무마다 판단을 하세요. 나무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올해 심으실 분들은 내 밭에서 이게 골방골방하게 자라는지 부초가 막 나와가지고 시게 자라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게 자라는 놈들은 어떻게 해야? 가급적이면은 칼슘제도 쓰고 물도 좀 빡빡하게 해가지고 억제형으로 키우셔야 되고 그래야지 이듬해 꽃눈을 많이 물고 나옵니다. 한눈 전지를 해서 약하게 자라는 놈들은 그냥 나는 전부 다 주지전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만 2년차에 덜 먹고 2년차까지 수세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으로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약한 놈 억지로 끌어올린다고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밭에 수세가 골라야 돼요. 수세가 골라야 되지 어떤 거는 세고 어떤 거는 약하고 어떤 거는 한 나무에 한눈 전지했다가 그죠? 뭐 뒤에 거는 뭐 날렸다가 밭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선택을 해서 수영을 구성하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론이 나오죠. 야, 한눈 전지를 해야지 거기에 꽃송이를 물고 나와서 과일을 단다. 그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굳이 한눈 전지를 안 해도 꽃눈을 많이 물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한눈 전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꽃을 물고 나온다 안 물고 나온다가 아니고 어떤 부분 7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주지적심을 얼마나 일찍 해주느냐에 따라서 꽃송이를 물고 나오느냐 안 물고 나오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다시요. 한눈 전정을 하면 꽃눈이 물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지전정을 해도 꽃눈이 많이 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무가 자랍니다. 그죠? 나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한다? 7월 말 이전에 뭘 하시라? 주지적심을 해야 돼요. 주지적심을 통해서 뭐 합니까? 앞쪽에 꽃눈이
분화되도록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지적심도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4m 심었습니다. 4m 심었어요. 4m 간격 나무 심었는데, 나는 어차피 4m 안 뽑을 거야, 하네. 어차피 4m 뽑아도 2m밖에 과일 못 따니까 나는 2m만 과일을 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4m 간격으로 나무를 심었지만 어떻게 하셔라? 2m 정도에서 7월 말 전에 뭘 하셔라? 적심을 하셔라. 적심을 하면 요 안쪽으로는 꽃눈이 분화가 됩니다. 6월 말이면 더 좋고 7월 10일이면 더 좋습니다. 적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요때 뭐가 분화되는 시기? 내년도에 쓸 꽃눈이 분화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자르면 뭐합니까? 끝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죠? 또 끝에서 나가는 놈을 또 어떻게? 여력이 되면 7월 말 전에 또 한 번 뭐 하셔라? 또 적심을 하셔라. 짧게 적심을 통해서 꽃눈을 분화시켜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한눈 전지를 안 해도 이듬해 꽃송이 많이 물고 나옵니다. 한눈 전지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차이는 잎싸움인데 입수 확보가 중요한데 제한된 공간에서 이파리 이미 한 개 날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파리 한 개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 전지를 하시는 거는 수세가 센 나무, 어차피 적심을 해도 안 잡히니까 수세가 센 나무를 우리가 이듬해 착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요게 정답이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짧게 적심을 해가면서 내가 과일 달 부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3m를 키웠어요. 3m를 키웠는데 수세가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절단 전정 지점은 어디로 가져간다? 7월 말 이전에 적심을 했던 부분을 뭘로 한다? 절단 전정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 요 앞에만 과일을 착과를 시키고 넓혀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넓혀 나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여기서 한 해 절단 전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신초가 나오면서 과일을 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요만큼 비어 있으니까 다시 여기에 연장을 시켜 나갑니다. 그죠? 연장을 시켜 나갔는데 이게 세다 안 세다? 엄청 셉니다. 이게 여기 묵은 가지만큼 세게 나갑니다. 이게 너무 세게 나갈 것 같으면 뭐 하셔라? 과일을 하나 달아놔도 괜찮습니다. 수세 조절용으로. 다만 여기에 연장할 부분이 쭉 해야 몇 메다? 1m 내지 2m예요. 그죠? 연장하는 부분이 어차피 작년에 이만큼 키웠으니까. 그래서 1m 내지 2m 정도만 연장하면 되니까 요 놈을 눕혀가지고 뭐 한다? 빨리 적심을 해서 뭘 받으셔라? 부초를 받으셔서 이듬해 뭘 해야 된다? 요 부분, 연장지 부분은 뭘 하셔야 된다? 한눈 전지를 하셔야 돼요. 한눈 전지. 그런데 여기서도 또 에러가 납니다. 어떤 에러가 난다? 이런 에러가 납니다. 그죠? 네. 요까지만 키웠어요. 과일을 달았습니다. 과일 달면서 연장을 시켰어요. 수세가 굉장히 셉니다. 적심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부초가 막 나옵니다. 그죠? 부초가 막 나온 거를 내가 요만큼 상승시켜 놓으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 그래서 뭐 한다? 요거를 스님 머리 깎듯이 싹 날려버린 거예요. 주지에서 받아야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안 되는 겁니다. 예. 3년 차의 주지 연장지에서 과일을 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무슨 전적으로 가셔야 된다? 한눈 전지로 가셔야 돼. 한눈 전지로. 예.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나무를 키우실 때 요거를 잘 해나가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굶어야 됩니다. 요만큼을 굶어야 돼요. 예. 가격 좋을 때 바짝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무를 관리하실 때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겠다. 이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켓이 앞으로 많아지는데 언제는 포도가 적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죠? 포도는 항상 많습니다. 항상 많지만 돈 번 들은 돈 벌고 못 버는 분은 돈 못 벌었어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샤인에서는 내가 얼마나 700에서 750g 사이에 한 송이를 18브릭스를 넘겨서 향이 나는 샤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한테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지 마세요. 예, 심으시면 됩니다. 예, 다른 포도보다 나아요. 다른 포도보다 낫지만 뭐가? 내가 고품질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을 때,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술은 뭐다? 착과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착과량.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나무를 심어보면 골방골방한 게 자라는 게 있어요. 수세가 강해서 부초가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듬해에 주지에서 눈을 받을 것이냐, 한눈 전쟁을 할 것이냐를 나무를 키우면서 이미 판단을 하셔야 된다. 판단하셔야 된다. 억지로 한눈을 받아가지고 부초를 받아가지고 웃자라게 키우는 순간 4년차, 5년차에 당도는 올라가지만 향이 없는 샤인마스켓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웃자라게 키우면 반드시 내가 2년, 3년 차에 조금 남들보다 더 먹은 대가를 그때 두고 내가 그걸 갚아야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면적이 많은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까짓거 뭐 한다? 한 3,000평 되는 분들은 한 자리 배 내버리 그냥 막 5년 차까지 바짝 보고 뭐 한다? 새로 심는 거지. 그죠? 그런데 기농하셨다든지 내가 뭐 600평, 1,000평 여기에서 어떻게 쇼부를 보셔야 되는 분들은 나무를 웃자라게 키우시면 결국 그게 결론적으로 많이 못 먹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잘 키우셔야 됩니다.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만 수세를 강하게 유지해서 적심을 통해서 연장을 시켜 나가면서 나무를 키운다. 그래서 연장지마다 과일을 달아가면서 간다. 이렇게 기준을 딱 잡으시면 나무 키우시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